됐으므로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2강은 암 환자에게 치료 전후 권할 수 있는 과학적 자연치료법입니다. 요즘 들어서 암병원은 굉장히 많이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암 환자들은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암 환자들의 대부분이 나는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렇게 되게 암에 걸리면 그것부터 이렇게 충격이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어떻게 할 바를 잘 모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암 환자에게 치료 전후 권할 수 있는 과학적 자연치료법, 그 다음에 암 환자들은 어느 부분을 컨트롤, 병원에서는 어느 부분을 주로 봐줘야지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암을 진단받은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가 첫 번째가 병원의 치료, 방사선, 항암제, 수술, 면역 치료에만 의존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것만 의존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암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증증의 질환들이 병원 치료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체요법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체요법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인증을 받은 방법이라면 모를까. 근데 그것도 인증을 받지 않은 여러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또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암 환자들이 되면 뭐든지 이렇게 좀 낫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적의 암 치료법을 상시 바라게 되죠. 그래서 말기 암 환자의 90% 이상이 민간요법에 매달린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나 실제로 치료받고 나았다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 환자에게 지출되는 의료비의 40%가 임종 전 1개월에 지출된다는 통계도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이 임종 전 1개월 내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 보충은 필수인데 많은 환자들이 이게 고기 먹으면 안 된다라는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전혀 단백질 보충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것도 이게 암 치료를 막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서술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 대체요법을 하는 것들은 치료 생존율이 아주 낮다. 스카일러 존슨이라는 방사선 종양이는 입증된 암 치료법 대신에 대체 의료법을 사용하면 생존율이 떨어진다라고 논문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빗살나무, 참빗나무 이런 걸 다려 먹으면 암을 고친다는 잘못된 대표적인 민간암 치료법이 백남성 교수가 이거 먹었더니 더 죽더라. 예? 이런 것들도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포도 껍질에 담긴 탄닌이라는 성분이 항산화 효과가, 우리가 이제 포도씨를 해서 이제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시중에 유행했던 포도요법도 위험하다. 이런 것들이 나와져 있고, 항암 효과가 편중 과장되기 식품, 웅당, 광암탕, 천지산, 가시오가피 이런 것들이 전부 55개나 이르렀는데 그것도 그렇게 물론 효과 본 사람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검증되지는 않았다. 그 다음에 숙청요법, 감립차, 아마시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효과가 좋다라고 하지만 별로 없었다라는 것들이 대체요법을 하면 생존율이 낮다. 이런 것들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비 의료에 직무하게 되면 이제 이게 암병원은
사실 이런 것도 꽤 많이 있어요. 사이비 의료라는. 과학적인 근거 제시 없이 사례만 나열하고 그 일하려다가 치료가 됐다. 그래서 지금 천지산도 사실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한 번 먹는데 300만 원인가 400만 원인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천지산 그 90년대 한번 조선일보를 그냥 발칵 뒤집어 놨던 제품이죠. 비소점을. 그다음에 병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이게 사이비 의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근본적으로 병의 원인을 다스린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효과가 입증된 것이라고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말을 또 아주 잘해서 현대의학에 낫지 못하는 것들만 자기네들이 치료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생명에 관계되는 거라 사람들은 돈이 많이 들어가도 글로 쓸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쓰는 게 뭐냐 하면은 거액의 돈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안 남은 환불해 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미 지불하고 난 돈이 환불이 잘 되나요? 1억, 2억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잘 쓰는 말이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환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 전인적으로 치료하고, 치료 효과 없으면 100% 환불해 준다. 아, 내가 1억 들여서 100% 환불해 준다라고 그 말 믿고 1억 탁 냈는데 한 달 뒤에 죽었어. 그러면 뭐 또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신들이 치료법은 부작용이 전혀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과장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생명에 이렇게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에 현혹될 수뿐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치료법이 있으면 그쪽으로 끌려 들어가게 될 수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암 때문에 일본에 암 치료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1억씩, 2억씩 내고 치료를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이게 이제 통역까지 다 붙여서 입원해서 대개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1억 5천에서 2억 들여가가지고 깨끗하게 낳기만 왔다 그러면 또 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 캔서 바이올로지 세미나에서 이 암 생물학 세미나죠. 이게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는 병원에 화학치료, 방사선 치료, 수술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이 세미나에서, 캔서 바이올로지라는 세미나에서. 그러고 나서 뭐라냐면 과학적으로 입증된 파이토케미칼을 이용해서 항신생 혈관을 항혈관 신생을 막고 독성이 없고 재발도 막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만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캔서 바이올로지 암 생물학 세미나에서 180여 명의 의사들이 얘기한 게 파이토케미칼.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거는 여러 선생님들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한의학에서 써왔던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이 파이토케미칼이라는 것을 여러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파이토케미칼이 뭔가 하고 봤더니 이렇게 뭐 베타카로틴부터 시작해서 쭉 이게 쓰여져 있는 물질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파이토케미칼은 마이크로 RNA 모듈레이션, 여기죠. 마이크로 RNA를 조절하는 거예요. RNA에서 프로테인으로 가는 것들을,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것들을 조절해 주는 게 파이토케미칼들이 마이크로 RNA를 조절해서 온코 마이크로 RNA 해가지고 이게 암세포가 생기는 것 자체를 떨어뜨려주고, 그
다음에 투머 스프레스 마이크로 RNA에서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을 억제해주는 걸, 투머가 만들어지는 억제해주는 것이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것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미국에서 이것이 만들어져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들은 이 아유르베다 의학이라든가 정통 한의학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재료를 찾아가지고 나타나는 것들이라는 것은 여러 선생님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는 화학치료, 방사선 치료, 영양공급, 그리고 파이토케미칼을 병행해야지만 암을 치료할 수 있다. 그러니까 레디오세라피, 케모세라피, 푸드 서플리먼트. 우리가 푸드 서플리먼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서플리먼트 시장이 급속적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서플리먼트 시장을 커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셀푸드라고 그래가지고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음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병원에 가보면은 병원 음식이 좋아야지 한다라는 것도 바로 푸드 서플리먼트를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중에 파이토케미칼, 콜세틴, EGCG, 커큐민 뭐 이런 것들을 써줘야지만 이게 그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들. 그래서 파이토케미칼, EGCG, 커큐민, 그 멜베리, 그 다음에 설퍼라펜, 뭐 레스베라트롤,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갔던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각각의 기능성 식품으로도 또 나와져 있고 또 너무 비싸기도 해요. 근데 이 것들이 이제 타겟팅 HIF1이라는 것들을 이제 억제시켜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염증을 억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튜머럴 pH를 조절해줘서 암 줄기세포를 아예 못 나오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파이토케미칼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파이토케미칼들이 나와 있는 것은 근래 들어서, 요즘 들어서 나오고 있어요. 파이토케미칼들이. 그리고 이 파이토케미칼들이 암세포를 억제하는 것보다는 염증을 분명하게 억제시켜주고 있는 것들은 국내 임상을 통해서도 나와주고 있어요. 우리가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염증 관계를 체크해 주는 게 CRP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파이토케미칼들을 투여해주고 CRP 검사를 해보면 CRP 검사가 높았던 것들이 떨어져 있는 것들을 다 찾아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증빙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 줄기세포 표적 파이토케미칼, 암을 줄기세포 표적 삼총사라고 그래가지고 윈트, 해지호크, 노치, 이런 요 세 가지 시그널에 의해서 암 줄기세포들을 다 없애주는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암 치료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암 줄기세포를 억제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치료가 된 것 같은데 다시 뒤돌아보니까 다시 재발되고 하는 게 요 시그널, 이 암 줄기세포를 그 신호, 이거가 자극이 되면은 암이 발생이 될 수뿐이 없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암 시그널들의 신호를 없애줄 수 있는 그 영양소들이 뭔가 하고 봤더니 바이타민 D3. 요즘 들어서 바이타민 D3가 제가 알고 있기로만 해도 분명히 한 3, 4년 전만 해도 400IU 이상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5,000에서 10,000IU를 그냥 투여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번에 이제 밝혀진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의 의약품들을 보게 되면 200IU, 400IU 뭐 이런 것들뿐이 없었는데 지금은 5,000IU, 10,000IU, 그 다음에 뭐죠? 주사로 나오는 거는 30만 IU를 한꺼번에 투약을 하고 있잖아요. 한 달 동안에 1회 요법 해가지고 30만 IU를 투약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녹차에 많이 들어있는 EGCG, 예?
그 다음에 설프라펜, 양파에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제니스테인, 그 다음에 카레에 많이 있는 커큐민, 레스베라트롤, 그 다음에 파토테노라이드, 폴세틴, 그 다음에 후추에 있는 피페린, 딤, 실리빈, 엉겅퀴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실리빈, 이런 것들이 요 세 가지 윈트, 해지오크, 노치를 이게 활동을 하지 못해서 암 줄기세포를 없애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생화학적으로 다 밝혀지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노벨 의학상도 받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이토케미칼들이 암 줄기세포에 영향을 줘서 다시 이게 다 틀리지만, 방법은 틀리지만, 여기도 보게 되면 윈트, 해지오크, 노치, 이게 이제 DKK 뭐 이런 것들을 억제시킴으로 인해서 암 줄기세포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이제 논문에 나오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파이토케미칼들을 어디서 어떻게 구매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된 파이토케미칼들에 대해서는 여러 선생님들이 별로 정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윈트 시그널링, 노체 시그널링, 해지오크 시그널링에 의해서 암세포가 아예 만들어지는 것을 아예 억제시켜준다는 거예요. 실제 암 치료가 됐다라고 그러면은, 암에 걸렸다 그러면은 레디오세라피나 그 다음에 수술요법하고 그 다음에 케모세라피 해주는 게 일반적으로 병원의 3대 치료 방법이에요. 근데 그 치료 방법에 의거해서 완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발되고 다시 재발되고 다시 재발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역시 작년 5월 달에 간암 3기라고 판명을 받았어요. 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거 케모, 레디오, 수술요법 다 했어요. 1년간에 걸쳐서. 아니 7개월 동안 했죠. 7개월 동안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암이라고 해도 내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를 암 전문의 선생님들 제가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면서 제가 이렇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상담을 받았더니, 면역 치료를 하든 뭘 치료를 하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해라. 예? 또 하이프 시술도 하고 뭐 다 해라고 얘기를 하길래, 근데 그 돈이 많이 들잖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돈이 되니까 이 사장님 잘 하시면서 그래요. 떼돈이 들어가면서 그런 거 하시지 마시고, 병원에서 임상으로 해준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그 다음에 하이퍼 시술도 돈 안 받고 해준다고 그러면 하세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었어요. 왜 이제